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료가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많은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러미 리프킨의 책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통해 자본주의 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메일, 유튜브 등은 어떻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계비용이 제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계비용은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운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초기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사용해도 추가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 가성비라는 유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효율을 끊임없이 추구해 원가는 줄였지만 품질은 높아지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원가를 낮추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해 물건을 생산하고 물류비를 줄이고 브랜드를 없애거나 마케팅 역시 간단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매우 저렴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가격은 더욱더 낮아질 것입니다.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말이죠. 물론 완전히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격이 제로가 되는 사회가 아닌 가성비라는 중간역에 온 것입니다. 회사는 더 효율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자 없는 공장을 건설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물류 운송을 시도하고 도매와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자본주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된다면 그 종착역은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 생산되는 혹은 서비스, 제품의 가격이 영원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동력을 잃게 되는데요. 아무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가격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본주의 스스로가 자본주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득템했다, 혜자템이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은 몇 년 전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단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가격이 제로가 된다니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자본주의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가격이 모두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 경제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아닌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생활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윤이 없는데 무슨 거래가 있고 생산이 있을까요? 무슨 동기부여가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협력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앱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것들이 무료인데요. 매우 유용한 생활 정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고급 지식 등 셀 수 없는 것들이 무료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들,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 CPU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무료 라이센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제조하는 테슬라도 특허를 모두 공개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들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협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지금까지 공략 불가능할 것 같은 자본주의의 왕으로 군림해온 거대 독점 기업이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와 협력의 시스템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요.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가 얼마나 더 이어갈지 모르지만 분명 공유와 협력의 시스템에 머지않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의 후손인 손자, 손녀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낡은 시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노예 제도를 오래되고 잘못된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인 부를 통해 측정하고 이윤 추구가 삶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현재를 끔찍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행인 점은 우리의 후손들은 물질적 결핍과 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부러우면서 즐겁기도 합니다. 재산이 더 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행복의 한계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콜라를 마시면 시원하지만 계속 마시면은 배가 아픈 것처럼 말이죠. 소득도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이나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 정체되기 시작하는데요. 늘어난 재산은 걱정거리가 되고 방탕한 소비에서 얻은 심리적 보상은 점점 작아지고 오래가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 중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물이 결국 주인을 지배하게 되는 꼴인데요. 물론 빈곤이 절망을 야기하지만 약간의 편안함이 달성되고 재산이 늘어나도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물질주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외로움, 질투, 두려움을 만듭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물질적 갈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욕구는 사회성 추구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물질적인 만족감에 비해서 더욱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는 젊은 세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덜 물질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공감적인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회의 첫걸음은 각각의 개인이 행복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심에서 안락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자신들을 파멸로 몰고 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변화를 막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하고 보호받기를 원하겠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는데요. 경제는 절대로 정지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경제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리고 가끔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한다. 다가오는 변화는 그 누구도 멈추거나 힘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제 변화의 흐름을 거부할지 밀려갈지 즐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